저는 치과의사 35년 차, 턱관절 장애를 25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통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턱이 뻐근하다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턱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오징어나 뭐 여러 가지 질긴 음식을 많이 씹었을 때 근육이 과부하가 걸려서 아프다든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온다든지 뒤로 빠져나서 위치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턱이 뒤로 밀리거나 했을 때 그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턱 관절염.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통증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네네. 계속 놔두면 어떻게 턱관절은 안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소리도 별로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아예 멀리 빠지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종종 턱의 위치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디스크가 앞으로나 뒤로 빠지게 되면 윗턱과 아래턱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뼈가 갈리게 돼요. 그랬을 때 뼈가 갈리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얼굴에 비대칭이 생겨요. 눈의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입꼬리가 웃을 때 한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코가 옛날에 괜찮았는데 한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얼굴에 비대칭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비대칭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오른쪽에 뭐 골반, 또 아니면 무릎, 또 어깨 이런 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꼭 부상을 당하면 오른쪽만 자꾸 다친다. 그런 사람은 한쪽 균형이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턱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검사를 해봐야죠. 턱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비인후과 갔는데 귀가 아파서 갔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10중 8구 턱의 문제. 왼쪽 눈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이 자꾸 충혈되고 한쪽만 더 그렇다. 그러면 눈이 충혈되고 아픈 경우도 의외로 균형의 문제, 턱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령 근골격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턱관절의 장애 하나의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물리 치료, 또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턱관절은 우리가 이를 악문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턱을 괸다든지 또 자세가 안 좋다든지, 왜냐하면 컴퓨터 할 때 많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를 악물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빼게 될수록 이를 악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 교정. 그래도 이제 이런 약물 치료나 뭐 물리 치료 이런 치료에 잘 효과가 없는 경우, 그래서 디스크가 어디로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치 치료. 입안에 끼는 마우스피스를 끼죠. 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껴서 한쪽으로 기운 거를 다시 공간을 만들어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쪽 디스크가 제 위치로 자꾸 오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해줘서 제 위치로 이렇게 하는 거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치료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습관 교정, 자세 교정, 약물 치료 이런 걸로 안 될 때는 장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장치 치료는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그 다음에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려요. 보통은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면 치료가 잘 돼요. 그럼 과정은 뭐 교정기처럼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교정기처럼 계속 차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짧게는 뭐 한 5분씩 몇 번 끼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2-3시간. 또 뭐 잘 때 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의사가 잘 조절을 해야죠. 왜냐하면 끼고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완성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장치를 내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끼고 잔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장치를 끼고 한다든지, 그러면 쭉 균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은 이제 턱관절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치료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가, 컴퓨터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뭐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농구 선수는요, 어깨가 경직이 되면 안 풀려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오른쪽 다리만 팔자거림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건 균형의 문제다. 그래서 장치로 턱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마우스피스 끼거든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걸 끼고 이제 운동을 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는 피지컬 퍼포먼스, 슛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불편했었는데 무릎도 좋아졌죠. 나 이렇게 은퇴해야 되나? 그런데 그 후에 8년 더 뛰고 은퇴했습니다. 성악과는 좀 어떤 성악은 이제 우리가 턱관절은 코어 근육의 그 윗선이거든요. 코어 근육의 오른쪽 왼쪽 이거는 오른쪽 왼쪽 턱관절 근육이고 가운데는 혀예요. 그래서 이 혀의 위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악은 그 호흡, 심장, 폐, 성대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턱이 안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금 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근육의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회복시키게 되면 고음이 안 나던 게 고음이 난다든지 또 음색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직장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좀 괜찮아졌나요? 그 직장인은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일을 악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통증도 심한데 병원에 가보면 뭐 진통제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얼굴 형태도 자꾸 이렇게 각진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턱의 문제다. 턱관절 장애의 일종이다. 그래서 입안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저녁에 자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낮에 근무할 때도 잠깐씩 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덤으로 이 근육이 긴장된 게 풀리니까 얼굴도 좀 갸름해져서 예뻐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훨씬 업무 효율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우선 원장님이 치료하신 환자 중에 청소년이나 성장기 어린이 이런 환자들이 있었나요? 요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턱관절 장애가 많이 있어요. 기대칭이라든지 무턱이나 주걱턱 이런 경우가 많죠. 어린 나이에 그런 비대칭턱이나 뭐 무턱, 네. 주걱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크게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죠. 선천적 요인은 이제 유전적으로 아예 한쪽으로 이렇게 턱이 조금 발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분만을 할 때 나오면서 턱 부분에 그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한쪽이 잘 안 자라게 되죠. 후천적 요인으로는 뭐 습관, 턱을 괸다든지 손톱을 깨문다든지 또 엎드려 잔다든지 치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 치아가 썩었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한쪽으로 좀 기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요. 턱을 부딪힌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을 외상을 입으면 그 디스크가 빠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칭턱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칭턱을 방치하면 당연히 외모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미관상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어깨가 한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눈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코도 한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턱관절은 몸의 중심 축이자 코어 근육의 윗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턱관절이 안 좋은 거는 그 심장과 폐를 싸고 있는 그런 근육도 여기에 영향을 줘서 그 리듬이 안 좋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 원장님 책 중에서 본 내용 중에 턱관절이 좀 비대칭이거나 안 좋으면 집중력에도 그 영향을 간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피곤할 때는 만사 귀찮잖아요. 공부해도 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이 돼야 되는데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기도가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신체의 그 에너지 효율은 크게 구분을 하면 대뇌 활동, 소화, 신체 유지 활동, 가령 심장이나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면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충전이 잘 안 되게 되면 신체 유지 활동을 하는 아까 체온이나 이런 데에는 그 에너지를 양보하면 체온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보를 안 하고 다른 쪽, 가령 대뇌 활동이라든지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그 집중력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한 건 아닌데 학습 능률이 좋아져서 대학도 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턱관절 교정을 하면 집중력이 뭐 향상된다,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병원 가서 안 되면은 턱관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에 가서 누가 괴롭히는 애들이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턱관절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집중력이 좀 향상이 된다면 네. ADHD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ADHD는 당연히 정신과 치료 영역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효율을 좋게 하게 되면 훨씬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심장과 폐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코히어런스라고 하거든요. 그 리듬이 좋아야 불안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안정되고. 그런데 턱관절 비대증이 있거나 무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히어런스가 좋지 않게 돼 있어요. 호흡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협진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치료 사례 중에서 그런 ADHD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있죠. 물론 ADHD 그 치료를 위해서 치료한 건 아닌데요. 턱 교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학생이 치료대에서 앉아있다가 30초도 안 돼서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첫날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도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는 한자 시험 9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똑바로 계속 앉아있고 치료 내내. 이 비대칭 턱을 가진 성장기 학생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턱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처럼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한쪽으로 기운 거를 서서히 펴주는 거예요. 원장님 자세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네네. 비대칭 턱이 안 될 수 있는 자세 좀 올바른 예.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우리가 코어 근육을 잘 써서 앉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앉을 때 허리를 이렇게 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는 게 좋은지도 사실은 잘 애매하잖아요. 이 느낌이 연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꼬리뼈 쪽을 주먹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앉아보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치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자세 확인은 혀의 위치로 할 수 있는데요. 코어 근육을 바르게 써서 앉게 되면 혀의 위치가 위의 앞니 바로 뒤쪽 입 천장에 내가 일부러 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거의 살짝 닿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한 3분씩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주먹을 빼더라도 혀가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가야 돼.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거나 내가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 상태로 하면 내가 30분 앉아 있을 건 1시간 앉아 있어도 근육이 뭉치지 않고 그 다음에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턱관절 장애가 단순히 턱의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도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는 건가요?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뇌하고도 가까운 관절이기도 하고 이 관절은 우리 몸의 코어 근육, 몸의 핵심 가운데 근육의 윗선이 턱관절이에요. 그래서 이 턱관절의 균형이 좋아지게 되면 다른 데도 좋아지는데요. 이 턱관절의 근육은 코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발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어 근육에 연결되면서 그 통로가 허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근육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골반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턱관절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자세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의 문제, 또 이 턱관절은 우리가 씹을 때의 중심점이 어디냐면 턱관절의 중심점은 포라멘 마그눔이라는 그 뇌에서 나오는 그 통로,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톨게이트죠. 거기가 넓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부위를 받치고 있는 경추 1번, 2번이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앞뒤로 밀리거나 또 위아래로 이렇게 너무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돼 있고 위치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 톨게이트가 4차로를 열어야 되는데 3차로, 2차로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막히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그 통로는 특히 뇌척수액이라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막히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자동차로 비유를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의 그 양이 많이 줄게 되면 자동차 불나듯이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뇌척수액의 순환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요새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턱관절은 아까 근육에 영향을 주는데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그것도 하나의 이제 통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은 근막 연결이 쭉 돼 있는데 이 턱은 단순히
턱만이 아니고 전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전신하고 연관돼 있다. 또 노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속노화하면 첫째는 스트레스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문제, 수면장애, 만성염증, 근골격계의 뭐 불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하면 아까 근골격계의 불균형은 턱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턱을 바로 잡아주면 근골격계가 자세가 좋아지면 뇌 척수액의 순환도 효율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또 이제 턱관절은 자율신경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장애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턱이 안 좋으면 뇌에 나쁜 자극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좋은 자극으로 유도를 해주면 호르몬이나 이런 데에도 조금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이나 이런 데에도 당연히 훨씬 방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노화의 제일 키는 턱관절이 건강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턱관절은 그냥 단순히 뭐 소리 나고 아프고 뭐 밥 먹을 때만 사용하는 관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중심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하셨던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 중에 원인 모를 통증의 이유가 턱관절 장애였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죠? 많죠. 뭐 제일 가깝게는 턱관절은 바로 귀 앞에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뒤틀리면 이쪽으로 올리면서 귀를 자극하고요. 대개는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턱뼈가 닿아서 뒤로 밀려요, 대부분은. 그러면 귀를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데 뭐 통증이나 뭔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턱관절 장애. 그 다음에 눈이 뒤쪽으로 막 땡기고 나는 막 너무 심해 아니면 또 안구 건조증이 심해 이런 것도 원인이 턱관절 장애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물론 약물에 있는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턱관절 균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허리나 이런데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이 정도 안 아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막 너무 아파. 이런 경우가 되게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턱관절 장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턱관절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치료가 잘 돼요. 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턱관절 장애는 근본적인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거는 일시적인 치료이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잘 맞춰준 상태에서 유지나 치료가 빨리 되려면 근육에 아까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면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요. 향수. 가령 쇼핑하러 갔다가 1층 화장품 쫙 도니까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집에 들어갈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드물게. 그게 왜냐 근육을 긴장시키는 어떤 그 성분에 지금 노출된 거예요. 냄새로. 그러면 환경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기도 하고 몸이 산성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에 맞는 운동을 잘 관리하게 되면 턱관절 치료가 잘 되죠. 그래서 턱관절 장애 치료는 큰 의미에서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료는 장치 이런 걸 통해서 균형을 잘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 환경, 스트레스, 운동 이런 거를 5가지를 잘 하게 되면 아주 치료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펜타곤 5법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하려면 이 5가지를 다 생각해야 치료도 빨리 되고 또 유지 관리도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아까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인 턱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양손으로 살짝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귓구멍에 살짝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편차가 심하다든지 한쪽이 먼저 벌려지고 이런 것도 턱의 균형이 안 좋은 사인이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꼬리에서 입꼬리까지 거리 있죠. 양쪽에. 그 거리 차이가 있다든지 한쪽이 얼굴이 더 이렇게 커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 보이는 사인입니다.
그 사진 찍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왜냐하면 얼굴의 기둥은 턱이에요. 기둥이 한쪽이 닳아서 짧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요. 이 모형을 한번 볼까요? 이 노란 게 디스크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려야 말하고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턱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회전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회전 플러스 미끄럼 운동, 활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밸런스가 잘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가요. 뼈끼리 이렇게 움직일 때 닿게 되면 뼈가 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닳게 되면 한쪽 턱이 짧아지게 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나 다른 증상으로도 아 내가 균형이 안 좋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턱관절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턱관절 교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입속에 여기에 마우스피스를 껴서 얘를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 디스크가 제 위치에 오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안 맞았을 때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얼굴의 균형이 회복이 되면 몸의 균형도 같이 회복이 돼요. 턱관절 장애를 좀 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은 긴장 속에서 살죠. 긴장하게 되면 이를 깨물거나 이를 많이 갈게 되죠, 잘 때. 이를 앙 다물고 있는 낮에 그런 습관과 저녁에 잘 때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밥 먹거나 할 때 한쪽으로만 많이 씹게 되는 경우가 되게 안 좋아요. 한쪽으로만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먹으면 돼요. 또 잘 때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면 한쪽에 턱관절이 눌리게 되고 또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턱관절 장애에서 잠잘 때 베개가 중요해요. 베개의 제일 1번은 형태보다는 재질이에요. 재질이 안 맞으면 근육을 많이 긴장시켜요. 그 다음에는 높이와 형태예요. 베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족을 못해서. 이거 베보면 또 불편하고. 그분들이 감각이 민감해서 알긴 아는데 재질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털이 잘 맞지 거위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베개의 재질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서 편한 베개를 베라. 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좀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만할까요? 첫째는 통증, 그 다음에 입이 원활하게 크게 안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턱에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가운데로 똑바로 일자로 벌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벌어진다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기울어서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입니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턱관절 장애는 대부분 긴장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한쪽으로 써서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긴장이에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게 돼요, 낮에. 우리가 긴장을 푸는 운동이 있는데요. 혀를 위엔니 뒤에다가 가볍게 대고 입술은 다물고 소리가 나면 어금니가 뜰 거예요. 어금니가 뜬 거를 확인한 상태, 이 상태로 한 3분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양치하고 난 뒤에 나는 꼭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 그래서 생활 루틴에 이거를 꼭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몸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약 먹죠. 근데 사실은 약도 중요한데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약이나 물리치료 또 장치치료도 하는데 쉬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이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